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요일 해외 축구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뭐 설날이기도 했고 축구가 이제 뭐 주말 라운드랑 챔스까지 있었는데 이제 뭐 한번 푹 쉬면서 흐름을 한번 봤는데요. 너무 역배가 많이 터졌었습니다. 쉬어가기를 좀 잘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만큼 참 이제 후반기 시작하고 꺾이는 시점이 되면서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오늘도 그래갖고 제가 좀 라리가 쪽에서는 경기들을 많이 좀 뺐습니다. 너무 애매한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는 좀 이제 기록적으로도 살펴볼 게 많았다면은 오늘은 좀 그런 것들도 약간 덜한 면모도 있어서 좀 가볍게만 다뤄보도록 할 텐데, 자, 첫 경기는 제노아 대 토리노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리그를 대표하는 주인권 팀들이고 언더 양상이 짙은 팀들인데 지금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제노아는 데로시 감독이 이제 주의봉을 잡은 이후로는 꽤나 오바 게임이 많았다. 직전 경기가 이제 언더라서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바 게임이 상당히 많았던 거, 잘 지지도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제 나폴리나 라치오 같은 어려운 팀들 만나갖고 조금 졌었네요. 반대로 토리노는 제가 이제 매년 수비진들을 너무 많이 팔았다 이러면서 그냥 올 시즌에는 가장 뭐 이제 실점이 많은 팀이고,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25경기 구간에서 25경기 구간에서 이제 각각 이제 69점이랑 66점으로 인터밀란 다음으로 점수가 많이 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또 얘네들도 이제 홈이랑 원정도 막 가리지 않고 점수가 많이 나는 이런 편들이라 가지고 보면 이렇게 홈이랑 원정 가리지 않고 최근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런 애들이라 가지고 그냥 저는 오바가 역배면은 이건 오바를 볼만하다 그런 생각만 했네요. 승패 방향보다는 뜬금없는 뭐 오바 접근 이런 것들이 괜찮을 만한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아탈란타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이제 아탈란타가 루크먼을 팔고 라스파도리를 받아왔는데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CDK 샤를 데 케셀라우도 부상이어가지고 공격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스카마카를 보조해줄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폴리 역시 얘네들도 뭐 네레스라든지 뭐 앙기사, 맥토미니 자원 이탈이 상당히 많습니다. 둘 다 현재 이제 폼도 한쪽이 뭐 명확하게 낮다고 볼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아탈란타가 그나마 이제 홈에서는 뭐 꽤나 연승을 달리고 있다. 홈에서는 리그 4연승 중입니다. 그 정도밖에 없고, 이제 뭐 주중에 이제 챔스에서는 아탈란타는 이제 도르트문트랑 홈 경기에서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로테이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나폴리는 이미 뭐 챔스는 탈락이고 리그에서도 현재 3위 자리를 이제 승점 3점 차, 4점 차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나폴리가 뭔가 열망이 좀 더 강하다거나 풀멤버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맞대결은 여태까지 무승부가 참 적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뭐 좋은 시기엔 나폴리가 많이 이기고 안 좋은 시기엔 아탈란타가 많이 이기고 뭐 이런 정도 차이예요. 그냥 이 아탈란타가 그래도 시즌 9번의 무승부 뭐 이 정도가 있고 나폴리가 역배라면은 저는 그냥 뭐 프렌 정도? 나폴리가 프렌 받았으면은 그거는 좀 눌러볼 만은 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밀란 대 파르마인데요. 파르마도 최근에 이제 베로나나 볼로냐를 연달아 잡고 작년에는 되게 오바팀의 양상이 짙었는데 올해는 좀 이제 언더팀의 양상으로 적은 점수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이게 꽤나 성공적이기도 합니다. 리그에서 아마 점수가 가장 적게 난 팀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밀란이 너무 큰 산이죠. 그냥 뭐 단적으로 밀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슈퍼컵 같은 거는 이제 뭐 리그는 아니니까 빼고 리그 23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이 기록은 예전에 이제 그 무패 행진을 달렸던 그 시기 이후로 가장 뭐 긴 기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직전에 이제 코모전도 대단히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됐었지만 밀란이 이 또 이제 뭐 매냥의 말도 안 되는 실수 그런 것들이 이겨내고 무승부를 띄우긴 했었어요. 레앙의 결승골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뭐 파블로비치도 부상을 당하면서 악재가 겹치는 이런 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밀란이 좀 지는 그림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얘네들도 이제 맞대결상으로 예전 이제 70 시대 멤버들인데 1999년에 파르마가 한창 뭐 전력이 강했던 그 시기에 한번 진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2014년 이때 이제 한번 파르마가 원정승을 따냈던, 이때가 아마 카사노가 있던 시절인가 아마 그럴 텐데 카사노가 있던 그 시절인데요. 이때 한번 진 거 말고는 이외에는 15승 3무로 밀란이 홈에서는 아주 압도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밀란의 승리나 뭐 햄무까지도 같이 밀란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몇 대 몇으로 이기냐가 문제인 것 같아. 1햄무나 뭐 2햄무, 저는 이 사이에서 아마 결판을 지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맞대결 배경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로마 대 크레모네세 경기인데 로마는 이제 리그에서 가장 이제 뭐 점수가 안 나은 팀이고요. 크레모네세는 11경기 동안 3무 7패로 그냥 DTD가 매우 확연합니다. 크레모네세가 시즌 초반에는 되게 승격팀치고 잘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질 때 막 크게 무너지지는 않지만은 지금 원정에서도 뭐 1무 5패 중이고, 이게 로마는 그리고 지금 도니어 말렌을 영입한 이후로는 각종 공격 지표가 아주 뭐 크게 상승을 했다. 이게 뭐 이탈리아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뭐 경기나 출전 시간이나, 근데 얘가 오면서
분당 득점이 많이 올라갔다든지 박스 안에 터치나 슈팅 혹은 뭐 이제 골키퍼한테 유효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출전한 5경기 동안 평점을 7.20으로 상당히 뭐 좋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여튼 도니엘 말렌이 공격에서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 딱히 뭐 공격을 믿을 만한 팀은 아니지만은 아까 봤던 이런 뭐 크레모넷의 하향세만으로도 방향은 뭐 정해졌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저는요. 그리고 그 다음 바르셀로나 대 레반테인데 바르시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서 지로나한테까지 부러졌습니다. 요즘에 수비가 너무 개판이에요. 그리고 공격도 이름값만큼 결과값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알한테 이제 순위상으로 역전당했고 가오가 크게 상한 바르시아죠. 이런 와중에 상대가 레반테, 리그 뭐 최약체급이다. 이 바르시아가 홈에서는 11전 전승이고 반대로 이제 레반테는 홈보다는 원정을 조금 더 잘해온 면이 있는 팀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뭐 맞대결 같은 걸로는 레반테가 그동안 좀 이제 2부 리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좀 적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레반테 원정 가서는 3연패나 했던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18, 19년도, 20년도 이때쯤에. 그러나 홈에서는 이제 역사상으로는 바르시아가 홈에서는 레반테한테 아예 비긴 적조차 없는 16전 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캄프에서 바르시아가 레반테를 상대를 한다? 그냥 일단은 승리는 받고 가도 괜찮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경기는 기준점이 너무 그냥 험악하기 때문에 바르시아 일반승 배당이 1.0 몇 밖에 안 돼요. 최근에 바르시아가 홈에서는 레반테를 3대0, 1대0, 2대1 그렇게 막 크게 잘 요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2020년대 이때는 이제 메시 시대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바르시아가 상당히 좀 과도기일 때니까 지금은 이때랑은 좀 그래도 좀 페이스로는 다르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리그에서 그래도 독보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기도 하니까 뭐 저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여요. 바르시아가 흔들리긴 하지만 이런 뭐 홈에서 전승이라든지 맞대결로도 16전 전승 홈에선 그냥 이런 경기는 역배나 무승부가 뜬다고 해도 그거는 참 이제 어찌 보면 뭐 신의 섭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바르시아를 아주 뭐 좋게 보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마엔이 배당이 그나마 나오니까 이거부터 시작인데 저는 3핸디는 햄물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 대 아스날 북런던 더비가 있는데 사실 뭐 예측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제가 EPL을 좀 배척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 이제 아스날이 최근에 이제 2무로 맨시티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찬스를 좀 많이 날렸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 현재 승점차가 5점 차니까 맨시티가 만약 다음 경기를 이겨버리면 최대 2점 차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더욱이 또 오늘 경기가 어떤 변수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북런던 더비 심지어 토트넘 원정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는 8경기 동안 3무 4패 8경기 무승을 달려가지고 결국 토마스 프랭클 감독이 잘렸고 근데 선임한 게 이제 이고르 투도르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세리아에서 많이 좀 이제 뛰었던 그런 선수기도 했고 감독도 이제 대부분 세리아에서 많이 했는데 가장 최근에 유벤투스에서는 겐소넴 축구 작년 그 처음 선임했던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8경기 동안 5무 3패를 달려가지고 막판에 그래갖고 잘려버렸거든요. 이런 어떤 뭐 위기 해결사적인 면모는 있다. 딱 이제 와가지고는 초반엔 좀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가 막판에는 또 이제 맛이 없는 경기라고 그냥 그르치는 그런 감독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한데 좀 노잼 축구를 한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어쨌든 자원상으로는 수비 축구를 펼치기는 괜찮은 놈들이긴 하지만 과연 첫 경기부터 이거를 과연 이제 부임 초기부터 아스날이라는 너무 큰 팀을 상대로 얼마나 좀 해낼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좀 미지수이기는 하네요. 이제 오고 나서와 그 전 이제 부임 초기에는 굉장히 그 즉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막 길게 한 팀의 감독을 오래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금방 이제 미천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오픈바를 아스날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는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맞대결 상으로도 지금 뭐 6승 1무고 심지어 토트넘 원정까지 3연승 중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상 아스날은 위기가 토트넘은 반등을 마련할 시점이긴 하지만은 어떤 뭐 전력과 폼 차이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돼서 아스날을 좋게 보고 이긴다고 하면 아마 햄무 그 정도에 아마 좀 만족을 할 것 같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가지 뭐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뭐 기록상으로도 좀 볼 거는 있고 근데 대부분 좀 배당이 좀 많이 구리기는 하네요. 특히나 이제 좀 바르샤 특히나 좀 이제 라리가 쪽에서 어려운 경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좀 뺐는데 그동안 뭐 언더세가 짙었다든지 이런 팀들이 좀 맛이 없어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M에서 빼버렸고 어느 정도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